안녕하세요. 일요일 카톡이에요. 왜 카톡이라고 했냐면 차에서 하니까. 우리 카톡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. 그러면 기억도 잘 하실 것 같아서. 비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고 있고요. 길은 미끌미끌하고 과속했다가 진짜 어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었잖아요.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인가요? 토요일인가요?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습, 보복 공격도 하고 또 전쟁 무슨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올 때마다 이 중동 관련해서는 좀 겁이 나는 게 지금 임금, 물가 다 굉장히 높은데 또 가스비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이제 그런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.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인명이 다치고 죽고 이런 문제도 참 안타깝지만 캘리포니아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발 좀 가스비라도 조금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거든요. 저는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우선 가스비가 높으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. 가스를 넣을 때마다 위축이 돼요. 그래서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. 마치 언제가 기억이 나냐면 지금의 가스 가격이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아버지 말고 이제 아들 때에 그때도 기름 가격이 5불을 넘는 그때 참 난리가 났었어요. 그때가 2불이었나?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1불 미치였습니다. 가솔린이. 근데 5불을 넘으니까 그 당시에 SUV 가스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다 팔아버리고 소형차로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트럭 같은 거는 가격이 속된 말로 좀 똥값이 되고 그때 저는 사실 이게 좀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 해서 SUV를 정말 헐값에 사서 정말 잘 탔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 중동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석유라는 그 패권 참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자원 집중의 그 좀 편중화를 좀 피하기 위한 시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스비가 안 잡히면 정말 이 물가가 낮아지고 우리가 좀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이런 거 단기간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선거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은 기름값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또 6불 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이 좀 먼저 드는 거는 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피해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멀리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또 경기와 경제가 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그 모든 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산업의 구조나 일하는 형태, 주거 형태, 재택근무 모든 게 확 바뀌잖아요. 그것을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인공지능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또 많은 일자리도 위협을 하고 효율성도 오르고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근데 과연 우리가 발전하는 건지 큰 회사들만 발전해서 그들의 주머니와 배를 두둑하게 해주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굉장히 혼란스럽다.
갈팡질팡 어찌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. 뭐 이런 것이 지금 2024년 4월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. 그 누구도 이렇게 하면 잘 된다, 돈 많이 벌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, 그죠?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대단한 변혁기를 겪은 것 같아요. 제가 91년 학번이거든요. 베이비붐 시대이기도 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겹치는 것을 몸소 다 체험하는 그런 세대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뭐 지금 맞는 것 같아요. 이젠 인공지능, 뭐 로봇가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것도 뭐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보지 않겠습니까? 뭐 화성으로 간다든가 영화에서 보던 일들을 거의 하나씩 둘씩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참 뭐라고 이야기할지, 참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. 그나저나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일요일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일요일은 이제 쉰다,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, 제가 한번은 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뭐예요?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? 뭐 일에서, 원래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한다가 쉬는 거예요?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쉬는 걸까요? 이제 뭐 개인마다 그 쉰다는 것의 기준이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, 아주 예전에는 일요일은 쉰다 라는 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, 지금은 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, 여러분의 휴식과 쉼은 어떤 의미인지 참 다른 분들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. 참 휴식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, 제가 한참 이제 대한민국이 소통 공감 트렌드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저도 그런 TV 채널들을 좀 많이 봤었었는데, 요새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거든요. 이제 보통은 이제 더 60대 이후 분들을 타겟으로 하거나, 아니면 뭐 비만, 당뇨 뭐 이런 것과 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, 노화죠. 뭐 노화 방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이것저것 보는데, 어제 우연히 무엇인가를,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. 와인. 그래서 와인 하루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 먹으면 굉장히 괜찮다. 그리고 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항산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베리, 블루베리나 어떤 그 베리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다. 그래서 어제 본 내용 중에서 제가 그러면 저는 우유에다가 냉동된 베리 종류 이렇게 프로즌 된 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자주 마시거든요. 이건 정말 눈에 되게 좀 눈이 맑아지는 느낌, 그런 거는 정말 있어요. 근데 이제 어제 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와인 한 잔에 냉동 프로즌 베리 종류 이렇게 뭐 3개 정도, 뭐 블루베리, 뭐 크랜베리 뭐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냉동으로 해서 파는 거 있거든요. 이걸 섞어서 블렌더로 갈아서 먹으면 어떨까. 그래서 어젯밤에 시도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없이 그냥 시도해보는 거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. GPT한테. 자, 내가 와인에다가 냉동된 베리 종류를 갈아서 먹으면 위험성은 없는지, 그 다음에 건강상에 득이 되는 것들은 있는지
물어봤더니 이제 뭐 물론 이야기하죠. 뭐 본인은 의사가 아니고 어쩌니까 뭐 본인의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먹었죠. 그랬더니 이제 냉동 프로즌 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즌 음식이니까 좀 차갑잖아요. 와인은 상온에서 보관하니까 약간 좀 미지근하고, 근데 약간 이게 좀 갈아보니까 아 시원하면서 약간 알코올의 어떤 그 맛이 굉장히 이렇게 좀 더뎌진다 그러나? 좀 이렇게 덜 느껴지는 좀 그런 묘한 맛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한 잔을 먹어봤더니 아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이거를 매일 저녁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좀 와인을 좀 많이 사둬야 되겠다, 뭐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. 한동안은 이제 집에서 맥주를 좀 마셨어요. 맥주가 뭐랄까 운동 마치고 나오면 그 청량감 느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근육 운동을 좀 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근육 이완시키는데 알코올이 저는 조금 도움도 된다고 봐요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근육이 너무 뭉치거나 그랬을 때 약간 이완하는 효과로 뭐 맥주 정도, 뭐 가끔 뭐 소주도 집에서 뭐 반병 정도는 먹고 그래요. 뭐 자주는 아니지만. 그래서 해보면 약간 근육이 좀 이완되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가끔 하긴 하는데, 뭐 어느 건강 프로 봐도 뭐 와인 종류는 매일 먹으면 뭐 그것도 중독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, 그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 약간 노곤함을 주는 정도로 한 잔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는 게 그냥 보통 통념이잖아요. 거기에 지금 우유 대신에 와인을 넣고 한번 잠자기 전에 먹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보고 어떤지 중간중간 한번 알려드리고, 뭐 가능하면 제가 뭐 만들어서 먹는 거 어떤 모양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또 건강 얘기로 왔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나요? 테슬라가 있네. 테슬라. 캘리포니아에는 참 테슬라가 굉장히 많죠.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인가? 제 동네에서 봤어요. 와 진짜 거대하고 표면이 그게 타이타늄으로 돼 있죠 아마. 와 이거 뭐 돌을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룩이긴 한데, 아직 그 모양이 아직은 눈에 이렇게 익숙치가 않다, 그런 느낌이 참 많더라고요. 참고로 그 캘리포니아에는 뭐 이렇게 그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, 타주에 비해서. 왜냐면 아주 추운 날씨에서는 뭐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다, 뭐 캘리포니아에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, 하이브리드가 저는 더 많은 것 같고, 뭐 가스비가 많이 내려가 준다면야 굳이 하이브리드도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가스를 그냥 넣고 제가 타고 싶은 차를 타겠습니다만, 가스비가 이렇게 계속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거 굉장히 혀가 꼬이네요. 뭐 그쪽을 생각하게 되겠죠 아무래도.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. 이 전기차 인프라를 미국 전역을 상대로 다 바꾸고 나면 다 전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,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은 비싸지는 거잖아요. 그럼 전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까? 전기 가격이 또 비싸져서 뭐 이 주된 연료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원자재들 대신처럼 전기 가격도 올라가면 나중에 또 비싸지는 거 아니야? 뭐 약간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근데 뭐 저는 아직은 일단은 전기차 쪽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전화도 충전을 잘 못해서 맨날 전화기 꺼지고 그러는데, 물론 차는 발이니까 더 잘 하겠죠. 근데 뭔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알아요. 뭐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그럼 주유소 가는 거는 뭐 그건 일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다,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이제 어느 쪽으로 변할지
어떤 방향이 주도적으로 우리 세상을 장악할지 저는 그거 따라서 따라갈 거예요. 뭐 먼저 뭐 막 그 처음부터 제가 새로운 것을 제가 이렇게 시도하면서 이렇게 그 테스트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. 아니 뭐 50대인데 제가 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. 아이고 앞에 차는 참,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다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. 지금 앞에 차는 가족이 5명, 가족이 4명이고 스티커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, 오른쪽에 스티커는 이제 저 차를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군요. 이제 여행지에서 막 스티커 같은 거 사서 붙였나봐요. 저도 시에나 있었을 때 참 여기저기 많이 갔었었는데 좋은 차예요. 많이 편해요. 굉장히 편한 차예요. 오늘은 제가 팔각길로 해서 한인타운을 가고 있어요. 비오는 하루, 비오는 일요일. 이런 일요일에 이제 뭐 하실까요? 제가 일하러 가서 오늘 먹으려고 그 커피 믹스 2개, 그 다음에 녹차 하나 이렇게 챙겨서 가는데, 무조건 이렇게 으실으실하거나 우중충한 날에는 따뜻한 것이 최고입니다. 뭐 어릴 때 따뜻한 그 아랫목도 생각이 나고, 따뜻한 무슨 전 같은 것도 생각이 나네요. 이게 참, 이 환경이 바뀌어도요, 이 DNA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. 우리가 수백 년,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에 각인된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그 식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재밌는 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뭐 된장찌개 냄새 난다, 뭐 어쩌고 뭐 싫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. 근데 얘들이 이제 뭐 조금 일찍 시작하는 사람, 늦게 시작하는 뭐 친구들 다 있는데, 결국은 그런 거 한국 음식을 결국 찾게 되고 또 그걸 또 좋아하게 됩니다. 그게 참 무서운 거죠. 제가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싼 게 당시에 뭐 스파게티, 콜라, 피자 한 조각, 피자 한 조각하고 콜라 콤보, 뭐 스파게티하고 콜라 콤보 이런 게 제일 싸서 그걸 엄청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스파게티와 피자는 잘 먹질 않아요. 너무 많이 먹어서, 너무 질려서.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금액의 어떤 음식이 있으면, 아니 왜 돈 내고 양식을 먹어, 나는 한식 먹을래, 이랬던 적도 있어요. 정말 그만큼 조금 이렇게 좀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좀 많이 질려요. 막 보기에는 막 그럴싸하고 그런데, 이 우리 몸에 각인된 DNA는 장 종류가 필요한 거죠. 장, 된장, 고추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이 음식에 대한 그 식문화는 우리가 아마 다른 나라에 정말 뼈를 묻고 살아도 아마 그 다음 세대, 그 다다음 세대까지는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. 그렇게 우리가 이어진 거잖아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지금도 외식을 하면 이제 나이가 조금 5학년 되고 나니까 퓨전 음식이 싫더라고요. 막 너무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만든 음식들은 별로 안 좋아요. 그냥 기존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맛있는 것들,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집에 가서 먹지, 저기 새로운 데 생겼다, 저기 한번 가볼까, 이런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. 뭐 나이 들면 다 그래. 어떤 그런 사인이죠. 사인이기는 한데,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미 나와 검증된 막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있는데, 과연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야 할 노력을 해야 될까요? 더 이상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은 40대 중반쯤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꼭 뭐 비용을 아끼려고, 아니 뭐 비용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때요? 나랑 정말 오래 한 사람들이 나와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오랜 기간의 시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
정말 급할 때 한 번을 도와준다던가, 정말 급할 때, 위급할 때 도움을 한번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설령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도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. 우리 아버지가 어디 컴퓨터 같은 걸 뭘 사시는데 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인한테 뭐 그냥 알아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, 아, 아버지 용산 전자상가 가면 얼마 세이브 할 수 있어요. 이런 참 단순 계산법으로 세상을 사는, 한 고등학교 때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, 그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그냥 금액의 저렴함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.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다른 고려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. 어떤 시간적으로 길게 누군가와 뭐 일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시간적인 검증이 오래된 관계는 저는 그 관계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는 이제 돈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. 그 이슈를 떠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도 가격이 조금 비싼데 제가 맨날 가는 주유소가 있거든요. 필리핀 사람들인데 이제 가면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들은 이제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요. 이제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, 야, 너 신수염 엄청 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너 베리 올드야. 그러면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저 맞받아 친단 말이죠. 아, 너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뭐 티키타카라 그러나요?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서로 씩 웃고, 아, 그래도 뭐 너 뭐 건강하냐? 뭐 이런 거 서로 물어보는 그런 거. 그러니까 되게 훈훈해서, 뭐 10전 15전 더 비싼데 저는 거기 가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.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, 저는 거기 가지 뭐 그럼 무조건 싸다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그건 제 성향이니까. 제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. 좀 이렇게 살면 모르겠어요. 저는 이렇게 뭐 누군가 나를 웃게 해준다면 그 사람 너무 감사한 사람 아닙니까? 그죠?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저 안부도 한번 물어준다거나, 얼마나 감사해요. 얼마나 감사해요.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크레딧을 더 듬뿍 드립니다.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구독자 1000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인데, 못하겠어요. 이게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는 도움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부탁 좀 많이 드려요. 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. 그래야 힘이 생겨야 파급력도 생기고, 선한 의지, 선한 그 생각들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어제 여기 어떤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왔어요. 여기 그 밑에 보면 빵집, 보스코라는 빵집인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 하시는 거거든요. 여기 고로케가 정말 대단합니다. 저는 고로케 여기서만 사 먹고요. 뭐 조금 들으신 분들은 와, 얘 정말 까다롭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데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그냥 여기가 최고다, 이 사람이 최고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제가 다른 걸 보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도 좀 들려, 선배님도 좀 만나고 뭐 등등등. 여기 또 저희 그 마케팅 관련해서 일요일에 직원이 없어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매장 계시는 사장님이 있거든요. 그분하고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야 돼요. 자, 여러분,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 잘 쉬시고요. 월요일을 위한 충전을 하셔야 돼요. 다 너무 놀아서 방전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. 바이바이. 안녕.